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 보면 참 많은 것들에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와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지금 25개월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갖게 될지 정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닥터프렌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우창윤이에요. 오늘도 역시 건강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 물론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학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학생 때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성장하기에 가장 좋을 때잖아요. 보면 참 많은 것들에 가장 좋은 적절한 시기와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재밌게도 좋은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데도 해당이 돼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 해드릴게요. 좋은 장내 미생물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 좋은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평생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세포수가 약 30조 개인데 우리 몸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숫자는 그 평균이 39조 개예요. 심지어 더 많죠. 그리고 이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면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과 아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대사질환은 물론이고 비만이나 알러지 질환, 신경계 질환, 암, 그리고 각종 우울증 같은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장내 미생물은 우리 생각보다 아주 어릴 때 안정화가 되고 있었어요. 제 딸이 지금 한 25개월 정도 됐는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조금 편차는 있지만 약 만 3살 정도만 돼도 우리 성인들과 유사한 형태로 장내 미생물총이 안정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인상 깊은 데이터로는 유럽과 미국에서 약 900여 명의 생후 3개월인 아이들로부터 매달 총 12,500개의 대변 샘플을 받아서 그것들을 분석한 정말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처음 3개월부터 약 14개월까지는 거의 없던 장내 미생물총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발달해가는 그 발달기의 과정이었고요. 그 이후 약 15개월부터 30개월까지는 자리 잡은 미생물총들이 정말 그 다양성이 계속 변화하는 과도기를 거쳐서 약 생후 31개월째부터는 안정기로 점차 안정해가는 그런 발달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번 아이들을 기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거의 장내 미생물총이 없이 태어나서 모유를 거쳐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점차 우리 성인들과 비슷한 음식을 먹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먹는 게 극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 변화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총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고 이런 식사와 함께 변화하던 장내 미생물총이 약 3살 정도가 되면 거의 성인과 유사하게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바로 성인이 됐을 때 장내 미생물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소아에서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좋은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적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장내 미생물에 좋을 수 있는 견과류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런 한 실험이 있었어요. 이 실험을 보면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견과류를 더 적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는 더 컸었다는 그런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여줬어요. 즉, 좋은 장내 미생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어릴수록 더 그 효과를 크게 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총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공부에 그 때가 있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주 아파요. 아이를 길러보시면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이게 그냥 평범한 바이러스에 감염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낫죠. 그런데 만약 이게 세균에 의한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라면
우리가 꼭 항생제를 써줘야 돼요.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은 항생제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항생제는 정말 치명적인 감염에서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고 또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항생제들은 그 나쁜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 몸에 많은 미생물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생제의 사용은 장내 미생물총에도 큰 혼란을 불러오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장 속에 자리 잡았던 유익균들까지 항생제에 함께 죽게 되고 장내 미생물총의 그 다양성이 깨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약한 이후에 비만이나 면역과 관련된 알러지와 같은 질환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은 여러 아이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아이들이 아파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아이들의 그 장내 미생물들에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뿌리 야채나 과일 그리고 해조류라든지 견과류 그리고 콩류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더 먹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유제품의 섭취가 장내 미생물총의 다양성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들도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고 아이들이 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통 맛있는 과자나 가공식품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어서 이런 가공식품들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들은 아이 장 속에 유해균들을 더 늘리고 장내 미생물총의 다양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고 난 다음에는 꼭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할 아이의 장내 미생물들까지 생각해서 아이들 먹는 걸 더 신경 써주시면 아마 아이가 아프기 전보다 더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인데 뭐든 가장 좋다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면은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이 그리고 분유보다는 초유를 포함한 모유수유가 모두 초기에 좋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유리한 건 맞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 중요성인데요. 그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출산보다는 모유수유가 그리고 그 모유수유보다는 이후에 이어지는 이유식이 지속될 장내 미생물 건강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평생 함께 해야 할 장내 미생물 건강에는 먹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선택해야 했던 부모님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사정이 안 돼서 모유수유를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입으로 먹는 음식들이 결국에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장내 미생물총에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런 이유식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출산 방법과 모유수유 여부에 의해 생겼던 그 미생물총의 차이가 점차 많이 희석이 된다고 해요. 네, 오늘은 왜 우리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시기에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어렸을 때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 평생을 함께 살아갈 유익균 친구들을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만 3살 전까지는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총은 급격히 변화하니까 더욱더 아이들의 먹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인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좋은 장내 미생물 환경으로 바뀌니까 아이들의 먹거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지금 25개월이에요. 한참 장내 미생물들이 정말 과도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을 때죠. 저도 이런 데이터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갖게 될지 정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로는 운동도 장내 미생물총에 유익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날씨가 좋을 때는 꼭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아이들이 평생 가져갈 좋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드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이었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